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건 당연합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먹습니다. 우리는 그걸 식탐이라고 부르죠. 식탐은 탐욕에 탐자를 써서인지 왠지 나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식탐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참아야 할 것, 억눌러야 할 것,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 말이죠. 하지만 한 번쯤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실패를 반복할까요? 다이어트와 같은 실패 말이죠. 마치 굴러떨어질 걸 알면서도 계속 돌을 지고 올라가는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말이죠. 알면서도 지는 이 억울함 어떻게 해소하죠?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나 할 건데요. 이 이야기는 돈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식탐 그리고 다이어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를 아주 쉽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망하고 벗어 던지고 싶었던 식탐 그리고 보너스로 돈이라는 녀석까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인생에서 배운 금융 원칙 중 중요한 하나는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 사람들은 모든 것이 비싸다고만 느낀다는 점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시간을 돈으로 받고 물건을 사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누군가에게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는 순간 그 시간은 사라지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도 썼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다면 예를 들어 차 같은 것을 샀다면 돈도 썼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에 드는 로봇 청소기를 보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핸드폰을 보게 되죠. 저거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미 주머니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죠? 다시 열심히 일해서 저걸 사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싸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뭔가를 사는데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모아서 산다고 치지만 사려고 하는 순간에 항상 돈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비싸다라는 감정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다시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새로운 시간이죠. 지나간 시간이 더 이상 내 시간이 아니고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과거의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 편이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주머니에서 내 시간을 쏙쏙 빼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같은 말로요. 만약에 과거의 돈들이 지금 남아있어서 내 주머니에 두둑히 있다면요. 얼마나 부유하고 든든할까요? 사고 싶을 때 사고 싶은 걸 언제든지 살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한정된 자산인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다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는 자꾸 가난해질까? 이 구조는 다이어트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자, 왜 나는 다이어트가 안 될까? 식탐 해방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중독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인 저드슨 브루어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을 의지력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먹고 지쳐서 먹고 외로워서 먹는 빈도가 더 많다라는 거죠. 먹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불편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 미래의 몸과 건강을 지불합니다. 잠깐의 위안을 얻는 대신 몸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자존감을 깎아먹고 후회라는 빛을 남기죠. 시간을 써서 돈을 얻고 돈을 써서 사라지는 가치를 사는 것처럼 감정으로 자라난 마음을 음식으로 지워버리고 그 쌓인 음식으로 건강을 잃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언제나 비싸게 느껴집니다. 참아야 하고 억제해야 하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왜 난 안 될까 후회만 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통을 풀어주는 비밀이 이 책에 있습니다. 제가 그 핵심 비유를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 반드시 같이 기억해 봅시다. 이 책에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들어보세요. 금요일에 데이트 약속이 잡히면 주말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점점 설렙니다. 하지만 약속이 임박한 순간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미안, 집안일이 갑자기 생겼어. 이 흔한 변명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더 새롭고 더 매력적이며 더 강력한 선택지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데이트 상대는 더 위대하고 훌륭한 제안을 받은 겁니다. 자, 이것은 페이지 292페이지에 나온 미국의 사례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속 장소에 친구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 오는 사람 중 5명 중에 1명이 갑자기 전화를 걸더니 나 오늘 급한 일이 생겼어, 미안해 라는 겁니다. 보통 이럴 경우 우리도 해봤고 우리도 당해봤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 중에 더 나은 선택지를 선택한 것 뿐이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도 더 좋아 보이는 선택이 나타나면 아무렇지 않게 그 약속을 깨버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더 좋은 선택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일주일 뒤 B집에서도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 둘 중 맛과 가격, 사장님의 태도까지 모든 게 점수로 매겨지죠. 우리가 숫자로 판단 안 할 뿐이지만 우리 뇌는 벌써 작동을 했습니다. 배민에서 우리가 시켜 먹어야 할 음식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 더 나은 선택을 합니다. 이건 평생 반복되죠.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습관이 됩니다. 익숙한 고수에서 시키게 됩니다. 잘 모르면 그냥 리뷰 좋은 곳에서 시키게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익숙함을 벗어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은 참아라가 아닙니다. 의지를 키워라도 아닙니다. 현실적인 조언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로 싸우는 대신 뇌에게 더 훌륭한 제안을 건네는 것이죠. 식탐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식탐은 지금 내 안에서 무언가 불편하다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뇌는 더 강한 보상으로 맞서게 됩니다. 나 쿠키 먹지 말아야지 100번 되뇌면 100번 쿠키 생각만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갈망을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금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 순간에 음식을 찾고 있는지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뇌에게 건네는 새로운 제안입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뇌는 서서히 선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의 위안 대신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알고 먹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변화일 것입니다. 모르고 반복되는 행동은 원인을 모른 채 결과만 받아들이는 꼴이 됩니다. 이 알아차림을 반복하다 보면 그 순간 뇌는 싸움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 나은 선택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다이어트에 실패해온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자산을 너무 싸게 써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음식을 줄이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싸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당신을 절대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뇌가 내린 그 순간의 최선이기 때문이죠. 당신의 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뇌가 그런 구조입니다. 당신의 의지력이 잘못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이해를 통한 더 나은 선택이 당신을 더 나은 인생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의지를 꺾어 이기는 삶이 아니라 뇌를 이해해서 바꾸는 삶이 진짜 해방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